안녕하세요. 30년 대출 상환하면 언제 빚을 다 갚나? 라는 이야기가 뉴스가 있습니다. 이건 뭐 최근에 나온 뉴스는 아니고요. 올해 초에 1월 말경에 나온 뉴스입니다. 3억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원리금으로 164만 원을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대략 뭐 따져보면은 뭐 얼마 정도겠습니까? 한 뭐 이자로는 뭐 한 3%대 초반 아니겠습니까? 2% 후반에서 한 3%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실제로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금리로 해서 원리금이 164만 원이 아니라 뭐 200만 원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이 당시만 해도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지금 따져보면 8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들도 계속 은행들이 앞다퉈서 변동금리로 바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년 주택담보대출 상한이다. 만약에 나이가 30살인데 대출을 냈다라고 하면 60살인 거죠. 35살에 대출을 냈다라고 하면 65세까지 상환해야 되는 거죠. 30년 상합이 아니고 40년짜리로 받았다고 하면 35살에 대출을 냈다고 하면 75세까지 일을 해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죠. 근데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5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인데 어떻게 다 해결하냐라는 거죠. 뭐 빚을 이 상한 끝날 때까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렸고 중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좀 팔아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3억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가 만약에 6%라고 가정해 봅시다. 6, 3, 18. 뭐 원리금이 164만 원이 아니라 이자가 뭐 16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플러스 원금 갚는 거 포함해가지고 원리금이 뭐 250만 원, 280만 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미치는 거죠. 1월 말에 원리금으로 160만 원대를 내다가 뭐 연말이 되고 2022년 연말 그리고 23년 연초가 돼서 이게 원리금이 164만 원이 아니라 260만 원 되고 280만 원 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미치는 거죠. 누가 저렇게 쉽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얘기했나요? 게다가 집의 감정가액도 점점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저 대출 이자의 원리금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날 거라는 거죠. 미치는 거죠. 앞으로 저 때만 해도 1월 말만 해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2차례 더 인상할 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뭐 4, 5번 이상이죠. 8월 25일 날 또 금리를 0.25% 올리는데 0.25% 인상하는 걸로 부족하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 0.25%는 말이 안 될 정도로 매우 낮은 속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미국이 9월 달에 0.5에서 0.75를 올리면 한미금리 역전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원달러 환율도 말을 못할 정도로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죠. 이런 상황이면 한국의 경제위기 IMF 시즌2는 이미 예견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1월 말에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가 3.7에서 5.2였습니다. 지금은요. 뭐 4.5에서 6% 초반까지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요. 뭐 5%에서 7, 8% 되는 건 그냥이라는 거죠. 이 당시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3억 해서 빌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5% 적용하면 매월 164만원, 총 이자가 2억 9천. 그냥 대출금리 5% 되면 30년 납입했을 때 이자하고 원금하고 그냥 같아지는 3억 빌리고 6억을 갚아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생활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DSR이 60% 70%가 아니라 거의 한 8, 90%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 못할 빚을 진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저렇게 만들었나?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산다라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받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감당하면서 삽니까? 감당 못하죠. 연끌하고 비토한 이들이 금리 인상이 심해지면 그로 인한 충격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이제는 가상금리가 10년 전에 1%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가상금리가 4%까지 더 올라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지금 부담하는 이자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빚을 낸 사람들은 그 빚의 무게로 인해서 겪는 충격이 꽤나 심해질 거다라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걸 아직도 연끌하고 비토한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들이 대검 올라갈 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빚 청구서가 도착하면 그것 때문에 많이 쓰나미처럼 쓸려 나갈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농심도 라면 가격을 10% 이상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슈퍼 가서 사먹는 라면도 1,000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라면 값이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부자들은, 정치, 경제, 기득권들은 라면 값이 1,000원 하든 5,000원 하든 눈 하나 깜짝 안 할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매우 우려스러운 뉴스라는 거죠. 밀가격이 또 오르고 이래저래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들이 생길까요?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이 빡빡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을 져서 무엇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마 이번 시즌에 많이 알 것 같습니다. 왜냐?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서 그 때문에 이자를 내는 부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질 거기 때문인 거죠. 기준금리가 0.5에서 1.25 수준 됐을 때 이자가 한 10조 정도 는답니다. 1인당 부담을 치면 이자 부담이 한 50만원 넣는다. 50만원 넣는 가지고 큰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두고 보시라는 거죠. 실제로 이자 부담이 50만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남들은 대출이자가 3%에서 5% 올라서 2% 올랐다고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3%에서 10%가 되고 12%가 되고 15%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겠습니까? 신용점수 내려가고 주택담보대출 받았던 그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일부 원금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기득권들, 재벌가, 족벌가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건설업계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문재인 정부 때 있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르는 2030들만 걸려든 거죠. 그들이 앞으로 저 빚을 수십 년 동안 갚으려고 허덕이다 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 뜨면 일하고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근하면 또 다른 회사로 또 출근하고 투잡하고 또 허겁지겁 11시 12시에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고 또 야간에 또 일하러 가고 잠은 언제 자냐? 틈틈이 자는 거죠. 그러면서 쓰리잡 포잡 하면서 미친듯이 은행에 이자하고 원리금 갖다 줘야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내년에 내후년에 무슨 계획을 세우냐 이런 것들은 꿈도 못 꿀 일이죠. 왜? 눈 뜨면 일하고 밥 먹고 나면 또 일하러 가기 바쁘고 여행이나 가족들 간의 산책이나 이런 것들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죠? 회사집 아니면 일터에서 그냥 쪽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하고 또 허겁지겁 밥 먹고 또 일하고 집에 갈 시간 없이 일만 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그 배달 기사 하시는 분이 세상을 떠났던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2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아깝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기름값도 아깝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차에서 잠을 자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낮에도 배달 일을 하고 새벽에는 새벽 배송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고 자는 거죠. 왜? 수면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 차 안에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런 이들이 차고 넘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왜? 빚 갚아야 되니까. 빚이 얼마나 크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파탄내게 하는지는 아마 이 뉴스 제목 30년 상환하려니 숨이 막힌다. 언제 갚냐? 이게 절대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30년 상환이 아니라 40년, 50년 상환도 앞으로 일상이 될 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빚을 갚아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내다보고 함부로 비치지 않고 살아야겠다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